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소가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즐거움은 30초에서 한두 시간 유지되는 짧은 반응이지만 행복은 정신적인 유대나 종교적인 기쁨 같은 장기적으로 느껴지는 감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요. 즐거워질 수 있는 요소는 금방 찾아내기도 하고 또 맛볼 수도 있죠. 사실 즐거움과 행복이 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즐거움이 오랫동안 여러 번 모이면 행복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행복한 즐거움, 즐거운 행복, 이렇게 서로 말을 합해놔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콘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안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과민성 방광이면 뭐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이런 건가요? 네, 과민성 방광은 요로 감염이 없고 다른 명백한 질환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강하고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우면서 참을 수 없는 증상인 요절박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증상과 빈뇨와 야간뇨가 동반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네. 감별해야 될 것은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증상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막 굉장히 소변이 마려우면서 참지 못하고 결국은 싸게 되는 증상을 요실금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이런 증상이 뭐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특별한 질병이 없이 자주, 그러니까 하루에 한 8번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급작스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느끼면서 네. 수면 중에서도 자꾸 이렇게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민성 방광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과민성 방광이라는 증상으로 어떤 이제 소변을 자주 봐요. 이런 증상보다는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런 표현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삶의 질도 떨어뜨릴 것 같고 네네네. 정말로 평상시에 생활이 정말 불편할 것 같거든요. 네. 이러한 근데 과민성 증상은 근데 누구나에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과민성 방광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죠. 그리고 또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요인이 이 과민성 방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으키는데요. 네. 흔히 알려진 거로는 요로에 감염이 있을 경우, 또 호르몬 결핍이 되었을 경우, 네. 또 어떤 약물을 먹었는데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요. 수분을 많이 먹으면은
소변 그렇죠.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과도한 수분을 섭취하거나 뭐 이제 배뇨량이 너무 적을 경우에 이 과민성 방광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대소변 이렇게 말씀하지 보통 말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도 오히려 이 과민성 방광에 또 유발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비만이나 어떤 정신 상태의 변화, 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야뇨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거 보거나 뭐 불장난하면은 밤에 지도 그린다고. 지도 그린다고 하는 네. 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충격도 이 과민성 방광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어떤 이제 당뇨 같은 병들, 우리 성인병 같은 경우도 이 과민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종류와 연관성들이 서로 밀접하지 않고 또 정말 각기 다르네요. 각기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과민성 방광 증상을 자각하고도 요즘에 소변이 좀 많이 마려운 것 같아. 밤에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소변 때문에? 라고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민성 방광이다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의 어떤 특징이죠. 네. 이 과민성 이제 방광 이런 질환을 앓고 있으면 네, 정말 길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기저귀 같은 것을 착용한다거나 네. 이러면 이제 정말 신체도 힘들지만 좀 이제 사실은 마음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과민성 방광 자체로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절박성 요실금인데 네. 막 너무 급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서 길에서도 실례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네. 요실금까지 있는 증상인데, 완전 네, 더 아. 간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랑 좀 상관이 없고요.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는 그 요실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확실히 증상은 다른 거구나.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그냥 소변의 요의,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너무 절실하게 오는. 하지만 요실금까지는 안 갑니다. 참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수시로 우리 삶에서 그 요일을 느끼게 되면 삶의 질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과민성 방광 환자가 당뇨 환자보다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참기가 힘들어서 소변의 횟수가 낮아지면서 밤에도 자꾸 소변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잠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해지죠. 수면 부족 때문에 업무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업무 능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깨어있는 동안에 또렷하지 못한 정신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요실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실례를 하거든요. 수치심이 들죠. 네. 그래서 대인기피 증상들,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절박성 요실금을 갖고 있는 그 과민성 네. 방광 환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하다가도 언제 실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성인 기저귀를 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수치심과 어떤 자존감의 저하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지속되면은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치감 그리고 자신감 상실 등으로 그게 계속 누적이 되죠. 그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환자 스스로가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고립합니다. 절대 밖으로 안 나가고 점차적으로 대인을 기피하게 되면서 정말 외톨이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네.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방광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제가 말씀드릴 때, 네. 정의를 말씀드릴 때 어떠한 요로 감염이 없고 다른 이 방광에 대한 명확한 방광 말고 다른 뭐 여타 명확한 질환이 없으면서라는 전제 조건을 네. 달았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소변이 마려우면서 참을 수 없는 요절박이 있고 빈뇨와 야간뇨가 있는데 이 증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동의보감의 소변불금이라는 문입니다. 소변 불금이요. 예.
이 내용을 찾아보면은 과민성 방광의 대강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변 불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요도의 괄약근이 꽉 조여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동의보감에는 림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림증. 오림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네. 오림, 팔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오림이라고 많이 5가지 림증이라고 해서 네. 림증을 분류도 하는데 이 림증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의 대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림증이라는 거는 기림, 혈림, 고림, 뭐 노림 뭐 이런 어떤 5가지 종류의 증상을 말하는데 소변을 본 다음에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소변을 봤는데 왠지 모르게 뒤끝이 남아있는 잔뇨감이 주된 증상으로 있는 증상을 우리가 림증 이렇게 네. 현대에서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림증의 대부분의 원인이 기운이 없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서적인 충격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기타 질환에 의해서 병발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과민성 방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까운 건 소변 불금이라는 그 조문이 더 많이 가깝습니다. 그럼 소변 불금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약적으로는 우리 소변 불금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 소변 불금의 10중 8, 좀 과장해서 네. 10개 중에 소변 불금의 증상이 생기는 원인 중에 10개 중에 8개, 좀 과장한 겁니다. 네. 과장해서 하초가 허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네. 우리가 한약에서는 인체의 몸을 상초, 중초, 하초의 3초로 나누는데요. 상초에는 심장과 폐장, 그리고 중초에는 비장과 위장, 그리고 하초에는 간장과 신장의 장기를 배속시키고요. 그리고 신장과 비뇨기를 담당하는 신장과 우리 그 방광, 비뇨기가 하초에 귀속되어 있다고 보는데 네. 하초가 허하다는 표현은 하초에 속하는 장기는 신장과 방광이 모두 허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신장과 방광이 모두 허해지게 되면은 방광 안의 기운이 충실하지 못하게 돼서 네. 요도의 괄약근이 자기도 모르게 열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어떤 요실금이 나타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초가 허한할 때 어떤 증상은 뭐 소변이 좀 희고 맑게 나오고 특징적으로 이제 밤이 되면은 이 하초의 기운은 음의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이렇게 밤이 되면은 음의 기운이 더욱 성하게 되므로 소변 불금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럴 경우 우리 한약에서는 하초를 온보한다고 해서 좀 튼튼하게 하는 좀 따뜻하고 보하는 치료를 해주는데요. 네. 괄약근을 또 이제 강화할 수 있는 한약과 침, 또 약침 등을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네.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허하고 찬 것만 넣느냐? 네. 아니요, 반대로 뜨거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의 기운이 허한데 차가워지지 않고 오히려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허열이라고 합니다. 허열이요. 허열이라는 경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피곤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열뜬다고 표현하죠. 네. 이렇게 열고 피거나 그렇죠. 열이 뜬다. 그게 이제 허열입니다. 실제로 이제 허열과 실열을 나눌 때 실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감염이나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몸에서 막 고열이 나죠. 네. 막 뜨끈뜨끈하고 이런 걸 실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을 실열이라고 하는데 피곤했을 때도 우리 몸에서 열은 나지 않는데 뜨끈뜨끈한 어떤 느낌이 느껴지죠.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 너무 피곤해서 얼굴에 허열 떴어. 네. 이런 분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앞서서 말씀드린 신장과 방광이 허약하고 차가웠을 경우에는 소변색이 아까 희고 맑다고 했는데 이 허열이 뜨게 되면 소변색이 노랗게 됩니다. 이게 이제 허하느냐 허열이냐의 어떤 구별점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신장과 방광을 보호하는 치료는 똑같은데 이 허열을 치는 치료도
같이 병행해줘야 됩니다. 네. 허혈을 끄는 한약이나 침뜸, 약침 등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신장이 허하고 찬 경우와 구별되는 경우죠. 소변 불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신장이나 방광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또 다른 원인들도 있나요? 네. 신장과 방광이 약해져서 생기는 게 10중 8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 나머지 원인도 반드시 있겠죠. 다른 장기가 약해져도 이런 어. 소변 불금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소변 불금이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은 폐 기운이 약한 겁니다. 왜 폐냐? 네. 갑자기 비뇨생식계 소변을 얘기하다 호흡하는 폐를 얘기하는 게 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갑자기 뭐 너무 좀 생뚱맞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한의학에서 폐는 통조수도하는 장기입니다. 통조수도요? 수액대사를 촉진하고 상부에 있는 수액을 아래로 내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폐란 장기입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 수액을 우리 몸에 아래에서 위로 쭉 샤워기 물이 아래에서 내려오듯이 네. 뿌려주는 장기가 이 폐장인 거죠. 그럼 폐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수액이 피부를 통해서 배출하고 상부에 있는 수액이 아래로 이렇게 운반해주는 작용이 장애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소변도 하나의 어떤 수액대사의 결과물이자 과정물이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새기도 하고 소변의 뇨의가 뭐 강하게 자극받기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만성 피로 증상인 허로의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증상, 소변 불금의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 만성 피로 허로 같은 경우도 역시 폐장의 기운을 많이 받습니다. 폐가 화할 경우에 이 허로의 증상이 뭐 좀 가중되는 경우, 비위장, 허로의 증상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변 불금에 어떤 소변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는 이제 과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제 허로 같은 경우에는 오장육부 중에서 이제 폐장도 영향을 받지만 주로는 비위장, 우리가 활동하는 장기거든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전신에 뿌려주는 장기를 한의학에서는 비위장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약해졌을 때 허로 우리 몸이 허약해지고 피곤해지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위장이 약한 분들이 이제 허로증을 많이 호소하죠.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소변을 보고 나면은 혹은 대변을 보고 나면 아유 기운이 이렇게 빠지지 네.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여성분들 중에는 자궁이 밑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제 타랑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건가요? 실제로 이게 또 허로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꽉 잡아주지 못하니까 잡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나오게 되는 경우. 심각한 상황이네요. 항문도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네. 소변 불금 증상이 같이 나오죠. 제가 이제 아까 과민성 방광의 원인 중에 우리가 대소변 해갖고선 대변의 문제도 과민성 방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변비 그리고 치액과 치질 같은 경우도 과민성 방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몸의 어떤 기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물의 소화 흡수 능력을 좀 높이는 것이 좋고요. 네. 폐를 통해서 이제 산소를 잘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어떤 폐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또 역시 비위장, 폐의 기운을 보호하고 수액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치료, 그런 한약, 침, 뭐 약침 치료들을 하는 것이 이런 경우의 치료법이죠. 네. 또 산후에 또 여성들이 네. 약간 이제 소변을 잘 못 참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뭐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이렇게 골반이 열려서 그런 거다 좀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네.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예, 여성분들이 산후에 네. 방광 괄약근이 굉장히 약해지죠. 산도가 열리면서 기존의 어떤 긴장감들이 많이 손상이 돼서 네. 실제로 방광 괄약근이 약해져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소변 실금이라고 하죠. 네. 혹은 스며 나오는 어떤 배뇨가 순조롭지 못한 증상들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인가요? 이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냥 만성으로 변할 수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산 후에 어떤 기질적인 영향을 받은 거기도 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어떤 만성으로 변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몸이 허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허로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면 잡아주는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네. 아래로 자꾸 빠지는 거죠. 이런 케이스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약에 우수한 보약, 이거 먹어야 될 케이스죠. 이 보약의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이제 출산 등으로 약해진 몸을 크게 보하는 약을 드시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뭐 보약 먹었는데 소변 불금 증상이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 이유는 뭐 몸을 보호해서 혈기가 보충되면은 방광기는 저절로 이렇게 튼튼해지겠죠. 네. 그러면 튼튼해지면은 당연히 정상적인 배뇨 기능을 되찾기 때문에 그냥 보약만 먹었음에도 방광 기능까지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산후에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은 네. 남성들도 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이제 노년에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런 분들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에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엔 요의, 그러니까 소변을 참지 못하겠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데, 사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밤에 꼭 이렇게 그걸 야뇨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못 참고 이제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밤에 지도를 그리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이제 노인 유뇨라고 하는데요. 네. 이럴 경우 이제 대개 기운이 허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방금 앞서서 설명한 부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애들도 마찬가지죠. 네. 애들도 뭐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지도 그린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네. 이때 동의보감에서는 이걸 소아유뇨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운이 허해져서 발생하는 거가 아니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애들은 그럼 왜 발생하냐면은 네. 타고난 기운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신장의 기운을 약하게 타고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의 어떤 근본적이 되는 에너지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타고나는 기운이 선천 기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길러지는 기운이 후천 기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천 기운은 신장의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네. 후천의 기능은 비위장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약하게 태어났더라도 잘 먹고 잘 싸면은 이 비위장의 기능이 튼튼해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천의 기능은 면역계 그리고 어떤 수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타고나는 부분인데 이 신장이 근데 하필이면 비뇨 생식계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이 약할 때 방광의 기운도 같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광의 소변이 고이면은 네. 어떤 이제 보통은 이제 방광을 비워하는 어떤 뇌 명령 때문에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장의 기능이 약해서 방광의 기운이 약할 때는 이런 뇌 명령이 오기 전에 이 방광이 자꾸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뇨증 아이들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소변이 이미 나온 후에야 화장실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느리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의 특징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변의 양도 적어요, 실제는. 그리고 적고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조금만 나와도 참지 못하니까 세면은 가게 되고 막상 보면은 양이 적고 이러한 경우는 선천지기가 약한 거기 때문에 이제 선천지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신장과 어떤 방광의 기운을 보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만약에 좀 어떤 몸에 뭐 신호체계가 좀 안 맞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네. 막상 우리 아이가 조금 소변을 봤다 밤에 그러면 아이들은 그래 하면서 넘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되는 방법이 이유가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민성 방광의 요인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했죠. 네. 예전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아주 요즘은 없어진 일이지만 뭐 아이들이 밤에 이제 양요를 해서 지도를 그리면은 키를 씌워갖고서 소금 얻으러 다니는 이렇게 했다고. 저 이렇게. 예전에 어릴 때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옆집에 이렇게 그- 가서 얻어오고. 옆집에 얻어오고 네. 뭐 이런 걸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아이들에게 수치감을 더 심어줘서 이런 정신적 자극이 또 재생산될 수가 있는 더 스트레스를 더 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요즘 아이들이 만약에 과민성 방광이 있다면은 어떤 그 육아나 아니면은 양육의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야뇨증을 앓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상당히 많이 있죠. 음.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은 네. 이 야뇨증을 앓는 경우가 야뇨 증상이 있는 경우가 주의가 산만하고 네. 이 야뇨증을 앓는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학습 능력에 큰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학습 클리닉이라는 우리가 이제 보통 네. 저 병의원에서도 학습 클리닉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습 클리닉에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해요. 우리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해요. 이런 친구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야뇨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뇨증이 있으면서 야뇨증은 뭐 우리가 흔히 아이 크면 다 낫는 네. 거야라는 좀 그런 걸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학습 클리닉에서 학습, 뭐 산만한 주의력 집중 저하 이 부분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면은 네. 알려지지 않은 야뇨증 환자는 뭐 꽤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소아 야뇨증 환자는 네. 이런 친구들은 자꾸 이제 이러한 수치심이 가중이 되다 보면은 애들도 우울해지죠. 그리고 또 그렇죠. 밤에 또 소변 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뭐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소심해지겠죠. 그럼 따돌림이나 아니면 이제 놀림 당하는 경우도 많죠. 네. 따돌림이나 놀림 받으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고쳐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 야뇨증,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유난히 겁이 많고,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잘 놀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잠꼬대를 하고, 어렸을 때 야경증이라고 해서 자다가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은 성격의 아이들이 많은데, 한약에서는 이때 이런 것을 이제 심담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담을 보강시켜주면은 이 야뇨증이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뭐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증상을 치료하셨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뭐 과민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이제 과민성 방광에 오시는 환자 중에서 뭐 요의와 어떤 네. 이제 잔변감이 심하다고 호소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림증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오림산이라는 그 한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나 좋은 약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약제만으로도 이 과민성 방광과 림증을 고치신 분이 꽤 많고요.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 하겠네요. 그럼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처벽도 이제 건강보험에 들어와서 누구나 이제 가격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돼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미 보험약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이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증상들을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 보험약으로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약이나 침뜸 약침 같은 지금은 뭐 비급여 항목이지만 이런 부분들로 치료가 상당히
효율이 좋은 네. 저 질환이죠. 뭐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제가 이제 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할 일이 있고 환자가 할 일이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우선은 그 환자분도 자신의 어떤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는 받으시면서 동시에 뭐 예를 들면 비만 환자에서 제가 과민성 방광의 위험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비만이면서 과민성 방광 같은 분들은 체중 조절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뇌졸박이 있어요. 그렇죠? 뇌실금이 있는 분이에요. 기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이 세게 새어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만성적인 기침 같은 경우는 계속 방광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민성 방광이 있다. 그러면은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담배 끊는 게 좋겠죠. 금연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 그 대변도 만성 변비 같은 경우 과민성 방광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변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 섭취,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변비를 개선시키는 것이 이 과민성 환자들, 방광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카페인 계속 먹게 되면은 과민성 방광 치료 안 하겠다는 소리죠.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수분 많이 먹는 거. 이제 뭐 수분 많이 먹는 건 좋긴 하지만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분들도 많이 먹으면 많이 싸게 되는데 과민성 방광 있는 분들은 좀 더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된다면은 누구나 쉽게 한약적으로 이 과민성 방광은 접근하고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냥 생활 속에 불편할 수 있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되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과민성 방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매생이입니다. 매생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매생이가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매생이의 이름은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인데요. 이끼지만 육지의 이끼가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로 오염되지 않고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무공해 식품입니다. 특히 매생이는 5대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어서 나사에서는 우주 식량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매생이는 이제 강 알칼리성 식품으로 음주와 흡연 그리고 이제 과도한 산성 식품 섭취로 산성화된 신체를 중화시키고 이제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을 갖고 있고요. 네. 또 그 안에는 이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을 배출하고 중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숙취로 고생할 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매생이는 칼슘과 또 철분이 풍부한데요. 칼슘 철분하면 뼈 건강이죠. 네, 뼈 건강에 좋고 혈관에 쌓이는 유해한 콜레스테롤 성분을 용해시켜주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 매생이는 엽록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면서 네. 소화 및 흡수가 빠른 게 특징인데요. 칼로리가 낮아서 겨울철에는 열량을 과잉 섭취해서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선호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입니다. 네. 저는 매생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네. 이렇게 뜨끈한 매생이 국밥이 떠오르거든요.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위에게 음. 매생이국 준다. 엄청 뜨겁거든요. 그게 이제 뜨거운데 너무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빨리 먹다가 입천장을 네, 다 내는 되게 거. 저도 항상 겪는 네. 경험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펄펄 끓여서 막 네. 김이 나는데도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입천장을 대기 십상인데요. 네. 드실 때는 주의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매생이에는 해조류 중에서 칼륨 성분만큼이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네.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은 혈압이 높은 분들은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트륨 때문에 네.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혈압이 높은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좀 고민이신 분들은 좀 씻어서 드시거나 피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매생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70, 네, 몸무게는 65kg, 네, 나이는 72살.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 몸무게 좋으시네요. 어느 부분이 불편하세요? 박사님, 저희가 다리가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예. 한 3년 전에 시술을 했거든요. 어떤 시술이요? 동맥경화. 네네네. 동맥경화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전에, 등을 다쳐가지고 등뼈가 나가지고 등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다리가 네. 계속 이렇게 저리고 네. 또 붓거든요, 많이. 네. 근데 왜 이러냐, 왜 납니까? 뭐 양발도 못 신을 정도인데. 언제 많이 부으세요? 주로 앉아있다든가 이럴 때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부으시겠네요? 예, 자주 붓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붓는 증상이 예. 3년 전에 동맥경화 시술하고 그리고 2년 전에 등, 허리 나가서 수술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붓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허리나 그죠? 예. 허리나 등 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신경이나 혈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겠네요. 근데 박사님, 이 허리 아프기 전에 예. 시술하고 나서부터서 아팠거든요.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박사님한테 내가 말씀하니까 네. 병원 박사님 조금 있으면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안 나서요. 네. 계속 약은 먹고 있거든요, 지금. 네.
다리가 붓는다는 게 우선은 우리 몸에서 그 심장에서 아니면 이제 몸 전체로 이제 수액이나 혈액이 쭉 퍼졌다가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잘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붓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다리가 이렇게 부을 때 예. 찜질이나 아니면은 뭐 반신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보셨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 안 해보셨어요? 예, 자주 닦기를 그 뜻이 물러 자주 닦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네, 그렇게 닦을 때는 어때요? 좀 낫죠? 뭐 그렇게 이제 닦고 나면 약간은 뭐냐 붓질 않는데 네. 조금 더 있으면은 붓고 이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순환으로 인해서 붓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 치료를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불편하신 것보다는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별다른 치료를 안 하시고 지금 이제 오늘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네. 수술도 대여섯 번 하고 예. 아마 수술도 대여섯 번 하고 지금 시술을 2번 했거든요. 네네네. 그 오른쪽 다리를 주로 네네. 왼쪽 다리 한 번 하고 오른쪽 다리 지금 한 4번 했습니다. 네. 그 동맥경화로 수술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하지정맥류로 수술을 받았다는 건가요? 동맥경화요. 저희가 또 당뇨가 있거든요. 네. 당뇨가 있으시고요. 당뇨가 약간 있습니다. 한 127 네. 정도.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원인이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부대 동맥경화로 인해서 저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정맥이라고 해서 대복제 정맥이 순환이 안 될 경우에도 이렇게 붓고 저리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이렇게 혈관들이 근데 이게 한약으로는 특이하게 낫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생전 태어나서 한약은 한 번도 안 먹고 보약은 먹었거든요. 네네. 보약도 보약으로는 몇 번 먹었는데 한약으로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힘도 안 맞아보고. 아, 그러세요? 아, 그럼 네. 한번 이번 기회에 불편하신 증상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도 드셔보시고 침도 한번 맞아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이게 순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뭐 치료가 금세 잘 됩니다라고 제가 표현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치료를 요하는 증상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금보다는 반드시 편해집니다. 지금 불편한 증상이 10 정도 된다, 100 정도 된다 하면은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50 이하로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권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버님, 한의원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이나 진료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담에 그 제한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이런 붓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십 가지가 되죠. 근데 이제 뭐 동맥경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당뇨와 어떤 하지정맥류 부분도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허리 수술을 또 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전체적으로 검사나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건강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48 정도 되고요. 네. 아니, 158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한 44kg요.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올해 59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부분이 불편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지러운 지가요,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 년 단위로 이제 어지러울 때는 병원에 가서 그 닌겔 맞고 어지럼 증상 약 먹고 그러면 한 3일이면은 괜찮아져서 이제 이렇게 쭉 반복이 되고 살다가 이제 올 3월 달부터는 쭉 어지러워서 이렇게 뭐 MRI 검사하고 그래도 이상 없어가지고
뭐 큰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연세병원에 갔더니 네. 연세병원에서도 뭐 딱히 어지러운 걸 잡을 수가 없다고 맨 처음에 이명증으로 왔을 확률이 많다. 그럼 그래서 지금 가서 검사할까요? 그랬더니 이비인후- 지금 검사하면 안 나온다고. 아, 네. 아, 처음에 이제 귀 질환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나와서 쭉 어지러운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네. 검사 따로 안 받아보셨어요? 예, 받아봤어요. 작년에요. 아, 작년에 받아보셨어요? 특별한 증상 안 네, 근데, 나왔고요? 예, 네. 예, 특별한 증상이 입원해서 했더니 특별한 증상은 안 나온대요. 지금 어지러움 증상이요. 그냥 표현을 하자면요. 자, 네. 예를 들면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세상이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핑 하고 그냥 뱅글뱅글 너무 돌아서 그냥 누워야 돼요. 아, 그리고 그냥 토에 금방 그냥 토할 것 같고 막 토해져요. 뱅글뱅글 도는 토에 것 같아요. 져버려요 그냥. 토해져 버려요. 예. 네. 역시 병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정기관이나 평행경 귀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쪽에 문제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메니엘씨 진단은 안 받으셨고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만성적으로 어지럼증과 근데 귀에서 소리는 안 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소리는 안 났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이 생긴다 그럴까 말이 안 들려버리고 예.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말을 하는데 참 멀리서 메아리 치듯이 들려요. 일용이색이라는 증상으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말씀하는데요. 이런 증상 같은 경우도 이제 만성적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증상이 아니고 후유증이라고 표현합니다. 후유증. 귀의 어떤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에 질환이 왔는데 그 원인되는 질환은 치료가 됐는데 이미 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많이 돼서 이제 쉽게 다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일용이색을 앓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일용이색을 앓고 계시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가 증상으로 어지럼증이나 이렇게 어지럽게 되면은 그 균형이 없게 되 보니까 쉽게 막 멀미한 듯이 막 구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이럴 경우도 한의학적 치료를 같이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한 번도 한의학적 치료는 안 받아보셨죠? 한의학은 안 하고요. 뭐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한의학으로 못 고친다고 막 버럭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양의사 선생님들은 뭐 저희와 이제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분들의 경험치는 그 정도지만 실제로는 한의학으로도 이게 충분히 접근이 많이 가능하고 지금보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한의학적 치료를 한번 해보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어떤 치료를 받으시나요? 이것도 한약과 약침 치료를 많이 병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동네 한의원 아무데나 될까요? 예, 우선은 동네 한의원 근처 가셔서 이 증상을 한번 말씀하시고요. 예, 우선은 뭐 가볍게 이것도 이제 15년 되셨잖아요. 네. 꽤 오래되셨으니까 금세 막 좋아지거나 이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좀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역시 우선은 가볍게 반하백출 천마탕이라는 기본적으로 보험 한약이 있습니다. 반하백출 천마탕. 기본적으로 이제 반하백출 천마탕 이런 분들이 많다는 소리죠. 보험약으로 있을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보험약과 침 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해보다가 네. 만약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좀 한약도 먹어보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제가 반드시 이 부분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 한약 치료하면 효과 좋습니다. 네. 예, 한번 치료 꼭 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